오후장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할 종목 원의 이상무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락 연설에서 국정 비전을 제시했는데 관련해서 경협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경협주 어떤 이유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사실 전문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93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문 자체를 그렇게 언론사에서 분석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일일이 그 시간 다 들었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 몇 가지에 대한 요약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전 세계에서 이제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 사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런 그림 사진을 상당히 이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제 세대 분들은 좀 많이 아실 만한 사람이 헐크 호간. 옛날에 워리어와 헐크 호간의 그 헐크 호간이 치즈집 또 찢으면서 네. 또 한번 앞에 찬조 연설 그것도 함께 나눴던 부분이었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백악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의 축제를 벌였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한간에는 이 트럼프가 금리 인상론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마라 라고 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풀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론자입니다. 친기업 성향이 대단히 강하고 유동성에 대한 공급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던 부분이었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는 부분은 과거에 제롬 파월을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롬 파월의 임기가 2026년도 2월까지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제롬 파월을 상당히 압박하는 모습이었고, 과거에 제롬 파월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외쳤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의 압박이 못 이겨서 그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악재가 노출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과연 과거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상당히 이슈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변수로 좀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확대,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전기차 지원금 폐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전기차 자체를 싫어한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런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밝혔던 것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때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싫어한다는 표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를 좀 밝혔다라고 보고, 하이브리드는 아시는 것처럼 하이니켈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탄산, 리튬 어느 정도 산도가 낮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종교를 시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언급됐던 것이 두 명, 바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로 이 김정은이 언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상당 이슈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이 미국 우선주의, 이 부분이 상당한 변수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김정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경협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기업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 회담이 열리기 앞서 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역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이었고,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경협주로 편입된 이유가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경협주에 대한 이슈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작년 7월 달에 4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조금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고점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 시즌2를 미리 좀 더 경업주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DRT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경협주 안에는 기계, 건설, 뭐 많은 경협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테마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DRTI 같은 경우에는 연관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철도 관련된 키워드가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DRT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바닥에 조금 바뀌어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경협주 관련된 이슈가 커졌을 때마다 주가는 크게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최근의 주가적인 움직임 자체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 경협주 주목해보자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수익률 탑5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퓨처캠과 대봉 LS, 확실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지난주에도 시세를 많이 내줬고요. 세진중공업, DKT, 토비스가 수익률 탑5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7월 17일에 들고 오신 한올바이오파마가 수익률 5%를 기록해서 ES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 최근에 보면 이 장기 투자가 대단히 힘든 시장입니다. 네. 보면 우리가 6월 달까지만 해도 100%, 110%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보면 최근에 추천했던 기업들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인 성향이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께 권유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이런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 법입니다.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현재는 포트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지난주 17일 날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현재는 수급이 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양산에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양산 기술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기업들에 대한 경쟁 체제로 돌리면 결국 약간의 인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친기업 성향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본다면 국내 기업들한테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존슨앤존슨의 그 레미케이드의 약가 대비해서 셀트리온 램시마가 약 2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합니다.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국내 복제약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자, 오늘 준비한 기업은 넷마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뭐 나온 점의 레벨업이 현재 상당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다시 한 번 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7월 달 되면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학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67,500원, 손절가는 55,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고, 오늘의 원픽은 넷마블입니다. 이상로 파트너의 수익맵 검색기 만드는 강의 아래 나오는 번호 통해서 무료로 수강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2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 실질 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성공투자 오후 증시 1부에서 산업부 김채영 기자가 생생한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K스탁 라이브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